이 고SP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방금 윤정원이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SP를 간다는 이 사업에서 정말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뭐 SP 핀 이상 되신 플래티넘,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옛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뭐 SP가 안 되신 분들은 어떤 간절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S 클래스를 제가 오늘 진행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그래요. 내가 지금 뭐 사업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든가 그 이제 또 한 뭐 3%, 6% 되신 분 차원에서는 당장 10,000점이라는 SP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소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제 향후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후든 내가 이제 저 과정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선택과 결단과 도전이라는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독일의 그 대문호 괴테 이야기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으면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 것이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이해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자기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첫 번째 어떤 우리가 이제 선택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떻게 뭐 나는 운명적으로 왜 이런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저는 가끔 이제 소설책을 한 번씩 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저 하루키 그 소설 그 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불확실한 도시 그 불확실한 벽이네요. 이제 그거 참 두꺼운 소설이던데 그거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기자 소설 이제 모순이라는 소설을 보는데 제가 이걸 왜 보냐면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단어의 어떤 그 선택이라든가 이런 그 뭐 언어의 어떤 순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양 기자 씨 그 모순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안진진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자기 엄마와 이모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 쌍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매쟁이가 엄마와 이모를 중매를 했는데 엄마가 이제 큰딸이라고 해서 먼저 자기 아버지를 이제 중매를 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모한테는 이모부를 이제 소개를 해서 결혼을 같은 날 한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 안진진의 아버지는 개망난이고요. 제가 오늘 순화한다는데 죄송합니다. 하여간 망난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모부는 정말 착실한 그러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항상 이렇게 이모를 부러워하고 막 이런 그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우리가 우리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그죠?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운명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사실은 나의 문제고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아메이 사업을 내가 이해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운명적인 어떤 생각은 버리시고요. 내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건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단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그 과거 바꿀 수 없죠. 그죠? 그리고 현재의 내가 어떤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내 미래도 같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변화된 미래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제 그 작년 11월 말에 이제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는데 찰리 먼거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투자 이제 세계에서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냐면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입니다. 그죠? 그저 버크셔 해서웨이 그 이제 엄청나게 큰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공동 창업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과거의 어떤 모습이냐면 20대 때에 20대 때 벌써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3명이었는데 그중에 큰아이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상황. 그래서 본인도 파산한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이를 병원에 뉘어놓고 병원 앞길을 걸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작년 그 11월 달에 돌아가실 때 그때가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직원이 35만 명입니다. 35만 명이고 자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억 가까이 돼요. 3천억 불.
억불이니까 사실 이게 뭐 우리 돈으로 환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러한 어떤 회사를 가지게 되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이 가졌던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59년도에 아마 한 30대 후반일 겁니다. 그때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그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거죠. 그 워렌 버핏을 만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에 달라지는 환경들이 만들어요. 그건 결국 뭐냐면 선택이었죠. 그죠? 선택을 했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어떤 투자 회사를 갖다가 이제 같이 경영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가면서 결국 완전한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 모 대학 졸업장 그 졸업식장이죠. 졸업식장에서 연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이분이 왜냐면 그러한 젊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50대 때에 그 백내장 수술이 잘못돼 갖고 한쪽 눈을 실명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좋아했던 거는 독서였어요. 독서. 근데 독서를 좋아하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한쪽 눈 실명하면 어떤 충격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래요.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과거나 현재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그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암의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 왕왕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이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과거에 뭐 정말 그 컨테이너하우스에 살았지만 지금은 만 평짜리의 별장을 두고 있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내가 현재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도전이라는 것이 도전은 단어를 이렇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도 제가 이제 예전에 그 100대 명산 도전을 할 때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할까? 10개도 아니고 100개인데, 전국에 100개 명상 다닌다고 하는데, 아메사부터 통해서 저는 배웠죠. 뭐냐면, 두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내가 용기를 가지는 것. 저는 그게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100대 명상을 할 때, 처음에 10개를 진행을 할 때는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숨이 차고요.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그막 이런 경우였어요. 근데 그게 20개가 되고 30개가 되어지니까 그다음에 어떤 그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도전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에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는 것인데 도대체 이 용기의 근거가 뭐냐? 바로 나에게 정말 절실한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 사업 얘기하면 여러분들 정말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를 과연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얼마나 항상 되새기고 있는가. 그죠? 이게 툭 치기만 해도 그냥 꿈이 바로 나오고 눈물이 흐를 정도의 어떤 그러한 그 절실한 꿈.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용기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뭐 현재 내가 여유가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절실한 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도전을 갖다가 이제 두려워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나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웨이팅하는 사업, 기다려서 사업을 성장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은 파트너가 조인되고 그 파트너가 알아서 성장이 되어지고 그런데 네트워크가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안에 보면은 그 앙뜨르 뿌르노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바로 도전가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은 뭐냐면 여러분들 메이킹의 정신입니다. 크리에이팅의 정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업가는 절대 기다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메이는요, 분명히 사업입니다.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웨이팅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메이킹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의 의미, 아까 이제 우리 사회를 보시는 그 윤영호 리더께서 뭐 그 스타팅 포인트 얘기를 하셨고요.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타팅 포인트가 무엇을 위한 스타팅 포인트라는 거죠. 현재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내 가치와 과연 부합하는 거냐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삶. 그 가치와 부합하지 않다면 현재로부터 나는 스타팅 포인트에 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SP라고 제가 해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라는 거고 내 자신하는 것도 우리는 그 이제 그 뭐 책에 보면 이런 얘기들 나오죠. 어떤 농부가 이제 독수리 새끼를 우연히 그 얻게 돼서 그거를 이제 데려다가 자기가 키우고 있는 그 닭의 닭장 속에 넣어놨더니 이게 그
독수리가 되고서도 여전히 닭모이를 먹고 전혀 날 생각조차 안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이제 그 답답하겠죠. 농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독수리를 꺼내다가 이제 벌판에 나와서 그거를 던져줬더니 독수리가 날고 자기가 독수리를 깨달았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수족관의 상어에게도 아시죠? 상어를 이제 그 새끼를 수족관에서 키우게 되면은 15cm 이상 크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상어는 바다에서 크면 2m 정도의 크기가 나와요. 그죠? 그만큼 내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서 볼 것이냐. 내가 현재 닭장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수족관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 차원에서 스타팅 포인트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SP의 의미를 결국은 여러분들이 천만점 만들기입니다. 근데 왜 이게 천만점 만들기가 중요하냐면 자신감을 어떤 갖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천만점을 만들어 가게 되면은 정말 사업적으로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아까도 이제 그 사회자가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의 반복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6번을 진행하는 이제 플래티넘이고 이게 플래티넘의 의미는 6번의 진행이 경험이 축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SP를 갈 때 우리가 최소한 3개월 집중해서 가라는 이유가 딴 것이 아니라 그 경험치를 축적시키기 위한 거예요. 플래티넘을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죠? 그런 식이고, 내 그 경험치가 축적이 되어져서 세 레그가 시작하게 되면은 에메랄드가 되어지고요. 6레그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다이아몬드가 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의미를 해석을 하시길 바라고, 그럼 SP를 도전할 때 이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 여러분들 뭐 자세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고상한 SP는 없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네트워크적인 부분을 이렇게 기다려서 그렇게 가누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메이 사업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 이제 뭐 어떤 그 이제 빅 리더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진흙벌을 밟는 사업이다. 하늘의 별은 뭐죠? 나의 꿈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뛰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진흙벌이라는 의미는 이 사업을 모르는 여러분이 사업을 전달했을 때 듣게 되는 뭐그 어떤 무지,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밟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을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영화 쇼생크 탈출인데요. 그 제가 이제 항상 강의될 때 몇 번 말씀드립니다. 그 주인공 앤디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축구장 4개 길이의 오물 배수를 빠져나갑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거든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기관차가 혹시 객차에 밀려서 앞으로 가는 경우 봤습니까? 없어요. 기관차는 객차를 끌고 갑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생기고 그 파트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셔야 돼요. 그들을 바라봐서 그들의 PB가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여러분의 SP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리딩해 나갔을 때 진정한 SP의 모습이고 그게 이제 파트너들한테 여러분의 파트너들한테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들 역시 여러분들로부터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산 SP는 없다는 말씀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기 위해서 아까 이제 우리 안전 리더가 이제 막 플랜 얘기라고 할 때 플랜을 그렇게 가려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있어야죠. 그렇게 플랜대로 내가 행동하기에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내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포기할 건 포기하세요. 네. 그리고 내가 위임할 건 위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해서 정말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김현기 리더가 추천해줘서 이제 얼마 전에 본 책인데, 방법적인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부분보다도 누구랑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써 있는 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위임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모든 걸 방법적으로 끌고 나가겠다 하면은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위임할 거 위임한다라는 차원, 그죠?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허드렛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비용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런 것도 감안할 건 감안하시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이제 집중이라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그 활주로 이루어갈 때 슬금슬금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가다가 뭐 이게 때에 따라서 옆으로 가다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힘들다고 좀 쉬었다 가지고 비행기가 좀 쉬었다 갑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속 한 300km 내로 알고 있어요. 250km, 350km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집중했을 때 양력을 가서 비행기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떻게 이제 SP를 가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실한 꿈, 뭐 많이도 생각하지 마세요. 한 세 가지 정도만 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직장 탈출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아이를 잘 키우는 그런 유학을 보내는 일일 수도 있고요. 정말 이사 다니는 거 지긋지긋해서 내 집 마련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 뭐 부모님 정말 그 나를 잘 키워준 부모님한테 용돈 한 달에 100만 원 드리는 게 정말 절실하다 할 수도 있어요. 예. 뭐 대부분 여성분들은 남편 주는 거는 별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절실한 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명단을 작성하시는데 뭐 앞에 명단을 작성해 보신 분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안전지다가 그 얘기를 참 잘해 주셨는데 명단이 풍부할수록요,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풍요로워집니다. 명단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 작성하시라.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습니다. 명단은 어떤 사업의 자산과 같다. 자산이 풍부할수록 어떻습니까? 어떤 기업이든 회사에 약간의 어려움이 와도 계속 보임은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명단을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0만 PB를 어떤 그 이제 그 어떻게 할 것인가는 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자가 소비 PB를 먼저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히 시기적으로 중요한데,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월 베이스 아닙니까? 월 베이스인데, 월초에 이거를 내가 자가소비를 얼마큼 할 것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공기청정기를 안 써봤다면 공기청정기 경험을 하고, 뭐, 이제 최근에 뭐 새 제품이 나온다는 그런 경험이라든가, 요즘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25% 라이드라든가, 그죠? 예전 저희가 할 때만 해도 제품이 없어서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월초에 진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전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내가 리딩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월초에 어떤 그 이 부분을 자가소유 PB를 가지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전략 제품에 전달하는 PB.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뭐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뭐 정수기, 공기청정기, 20V 라이드, 리플렉서, 마이크로바이옴, 뭐 어떻게 바디핏, 뭐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죠. 그다음에 그로잉 랩, 성장 프로그램이죠. 다양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죠? 이런 그 어떤 전략 제품들의 예상되는 명단을 세배를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성하실 때 이 사람 돈 없어. 안 살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거기에 맞는 명단을 세배수 작성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배수를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진행 과정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접적인 그 이제 회원, 바로 F1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를 30명을 만들도록 해보시라는 거예요. 30명.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떤 도전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만드는 과정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명단을 반드시 작성을 다시 해야 하고 뭐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바로 애용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이제 흔히 말하는 사업자가 나오는 과정들이 만들어집니다. 사업자가 두세 명 정도 만들어지는 과정.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이직 팀 스트럭처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를 중심으로 어떤 세 명의 제대된 코어 사업자를 가진 구조를 우리가 베이직 팀 스트럭처. 이제 이렇게 사업을 지금 막 알아보시는 분은 약간 전문 용어 같아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대로 된 사업자가 나의 네트워크에 세네 개 정도 만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베이직 팀 스트럭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 어떤 목표로 해서 진행하시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의 PB, 그러니까 나의 네트워크의 PB도 이제 있겠죠. 뭐 이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혼자 1,000만 점을 만드는 그런 식이 되니까 그거는 쉽진 않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내 그룹의 PB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 여러분의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폰서는 업라인.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파트너하고 그룹 PB를 상담하시게 되면은 그 파트너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고 추측할 일이 아니라 어떤 먼저 SP상의 어떤 그 최소한 플래티넘의 경험을 가지신 그런 스폰서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짜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게 천만점의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짤 수 없으면 여러분이 SP 간다는 것이 상당히 모호해질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SP 가겠다고 막 선포를 해요. SP 이달에 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 건데 한번 들어보죠. 라고 얘기하면은 전혀 계획을 못 만들어 와요. 그런 분이 이제 SP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내가 자신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면은 SP를 가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천만 PB 만들기 말씀드렸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홈미팅에 대한 부분이에요. 홈미팅은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은 그 STP 홈미팅이 있고 소비자 미팅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게 뭐 이렇게 그 격주로 진행을 하든 어쨌든 간에 병행돼서 진행되는 것이 좋은데 최소한 홈미팅을 3개월 지속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제 어떤 그 팬데믹이 발생되기 이전과 이후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흔히 말하는 온라인 미팅이라는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지면서 특히 이제 약간 그 큰 미팅, 의 어떤 오프라인 미팅에 대한 참여도가 사람들이 의외로 좀 이렇게 불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지점이 저는 이 홈미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미팅과 어떤 큰 오프라인 미팅의 중간 지점. 이게 아메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단순하게 어떤 티칭하는 사업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사업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 만들어 나눠 먹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차원의 어떤 중간 모습이 바로 저는 그 홈미팅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홈미팅의 부분을 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복제를 해나갈 것인가. 아까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아메는 축적과 복제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스폰서 집에서 어떤 진행하는 홈미팅을 참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참석할까요? 내가 바로 거기에서 제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제품의 어떤 비교 우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데모를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고요. 이 데모를 제대로 배워야지. 저도 예전에 초창기 때는 겠습니다만 데모를 하면서 이렇게 물을 얻기도 하고요. 뭐 별의별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치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된 데모를 하는 것도 배우고 또 이제 STP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짧게 해보기도 하고 길게 해보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자, 그걸 배워서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스폰서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스폰서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내 집에서 홈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스폰서가 와서 이제 그 STP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스폰서와 같이 내가 어떤 그 제품 미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홈미팅을 진행을 하고 이제 이 홈미팅의 진행 것이 내가 집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찾아보면 다 이 내용들이 있어요. 요즘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라든가 무슨 뭐 토즈, 뭐 파티룸 같은 경우는 요리도 가능해요. 제가 그 이제 그 학교 동기들 그 문화방 모임을 제가 주관하고 있는데 제 총무가 이런 것을 막 찾더니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데 가봤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이 파티룸이 젊은 친구들이 뭐 하루를 빌려서 그 뭐 1박 2일로 그 안에서 요리해 먹고 뭐 이런까지 가능한 뭐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 1박 2일까지는 아닙니다만 내가 그거를 일정 시간을 빌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쓴다 그러면은 그게 비싸지도 않아요. 충분히 가능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뎁스라는 부분입니다. 스폰서와 같이 이제 스폰서가 내 집에서 홈미팅 해준 것처럼 또 스폰서 내가 A1, A2 이런 식으로 이 뎁스를 내려가는 것 이게 진행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내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배운 대로 내가 그 과정에서 배워 나가겠죠. 그죠? 배운 대로 내가 B나 이 C에 홈미팅을 주관해 나간다는 거예요. 간혹 이제 그렇게 좀 잘못하시는 분이 그래요. 스폰서가 내가 진행하는 건 모든 걸 대행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세요. 아메 사업 그런 사업 아닙니다. 아메 사업은 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워서 내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제대로 배운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한 세 명의 집에서 홈미팅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SP가 충분히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뭐 여러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만 아까 제가 이제 베이직 팀 스트럭처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홈미팅을 진행하시게 되면 세조 정도 되면 SP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비자들이 나왔을 때, 뭐 사업자는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만, 그들로 하여금 제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팔로우 봐주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애용자가 되어지고 그 애용자 내에서 사업자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소비자 애용자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런 그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팔로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SP를 가는 과정 속에서 막 그래요. 시간이 이제 없다. 막 이런 과정에서 이 탱커화를 제대로 안 하고 진행하신 경우가 있어요. 막 그냥 PB만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하늘의 별을 보고 진흙벌을 밟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진흙벌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실은 다소 힘들게 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심적으로도. 근데 그런 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텐코아입니까? 책을 읽고 음원을 듣고 미팅을 참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용기를 얻고 용기 100배에서 다시 또 내가 전투를 하러 나가는 거란 모습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반드시 텐코아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차량을 이동하시던 차원이든 뭐 여러분들이 그 뭐 좀 대중교통원 차원이든 어떤 에서 음원을 듣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의 방향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세레그 정도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안정적인 어떤 모습이고요. 정말 그 세레그가 성장하는 에메랄드 모습이면 절대 여러분들 가난해질 일 없다는 거. 뭐 사업 설명드리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한 번 더 반복되어지면 다이아몬드예요. 딴 게 아니거든요. 또 세례가 만들었을 때 루비를 갈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라. 한 렉은 나왔다고 해서 한 렉을 붙들고 막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빨리 렉을 찾고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뭐 상담 얘기가 이제 나와서 우리 나연이가 잘 얘기해 줬습니다만 상담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자주 할수록 좋아요. 이제 스폰서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니야? 스폰서는 좀 피곤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할수록 스폰서는 더 그 일을 좋아하겠죠. 그죠? 아메는요, 어떻게 보면 자식 키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면 부모 마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렵다, 힘들다 할수록 더 많은 부분을 상담하시라. 결과가 다 벌어진 걸로 상담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고민이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거를 상담하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고에스 클래스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 그 SP 클래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를 도전할 때도 항상 이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